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좀 약보합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과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8%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특히나 항공주들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전망치를 하회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델타 항공이 좀 많이 밀렸고요. 10%가 넘게 밀렸고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가 아메리칸 이쪽 에어라인 뭐 이쪽 같은 경우 종목분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반대로 방산 쪽의 섹터들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기술주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테슬라가 좀 제일 약했어요. 테슬라가 3%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물류 쪽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악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한국 시장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 연초, 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2600대 후반에 있었던 이 주가가 2500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추 밀린 만큼은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유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다.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상승을 했던 그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들이었었어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선물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이끌었었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연말로 가게 될수록 배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매도세와 차익 쪽, 이쪽 차익 거래와 비차익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출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정도가 좀 나와주게 됐다라면 얼추 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지만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추이들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누적으로 봐도 8천억 대의 선물 매도 물량이 쌓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외국인 쪽도 선물은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들어서서는 아무래도 반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들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면 좀 더 버티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MSCI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의 PBR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0.95배예요. MSCI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근데 KRX에서 나온 집계가 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0.91배입니다. 0.91배 좀 뭐 오늘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 2,500대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0.8배대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지금은 많이 밀릴 만큼 밀려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단 권역이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사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뭐 로봇 쪽이 지난주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하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에 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시토류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내일이죠. 16일 날. 16일 날은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좀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한 번쯤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17일 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첫 행보로 시토류 금속 생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쪽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일 날, 목요일이죠. 이때는 한국과 미국이 차세대 배터리 협력 방안을 좀 논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슈거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로봇, 인공지능, 시토류, 뭐 2차 전지 쪽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해 쪽에 있어서의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류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 어닝 시즌인데 삼성이나 LG전자나 LG엔솔이나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쇼크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 방산 쪽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전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부품 쪽도 나름대로 좀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에너지 쪽에서도 일단은 나름대로 좀 괜찮다.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들도 좀 괜찮은 그런 대안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 방어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선조정을 좀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총 기준으로 따져봐도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이쪽 다음으로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모든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기술 수출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지수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지수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반등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나 섹터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환매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이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뭐 크게 먹을 폭 자리대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 자리대는 뭐 지수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 있어서 피해를 보겠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버텨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런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가게 된다라면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지수 반등권역에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뭐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순환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게 되면 지수 반등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중형 섹터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량한 종목군들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주들 접근해도 좋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테마성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던 히토리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흔들이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을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